YK 김수방기술 산책 제74보입니다. 재연 이야기 42번째. 외국의 재연 설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김진수 지음 재연 오디세이 2편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73보에 이어서 제2편 재연 시스템 7차압 재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압에 조절해서 극기가압 구역에는 연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 차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차압 때문에 출입문 개폐에 지장을 받으면 오히려 피난에 장애가 된다. 피난 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힘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100 내지 133N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150N을 넘으면 상당한 저항이 느껴지고 200N이 넘으면 건장한 사람도 아주 어려움이 크게 느껴진다. 뭐 그런 과압 때문에 걸리는 피난문 개방의 어려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기량 계산 시에 충분한 할증을 주기 때문에 공간의 압력 부족이 드물고 과압이 되게 문제가 된다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까 비화재층 극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출입문들이 열려버리면은 화재층으로 바람이 부족한 경우도 사실 생기고 있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덴파의 리크 때문에 방화문의 리크보다 많이 배출될 때에 과압 걸리는 경우가 또 많다. 그러면서 또 송풍기 설계 압력이 1000파스칼이 넘는 경우가 고층 건물에서는 있는데, 그래서 이 댐파들이 모든 극기 댐파가 닫혀 있을 때는 과압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 차압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재연의 목적 지역인 계단실에 음압이 걸려서 그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와서 계단실을 꿀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가 목적이 전부죠. 사실 계단실 재연의 전부 목적이 계단실이 꿀뚝으로 되도록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거를 방지하자 하는 것이 재연 설비의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차압 조절 측면에서 즉 계단실 음압 우려에 대해서 말이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방염 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염 풍속의 개념에 있어서 차압 이용 재연 설비는 연기가 재연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연 경계 양편에 차압을 조성하죠. 보통 우리나라는 이 50파스칼을 많이 쓰는데,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이 50파스칼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문으로 활짝 열린 문으로 6 내지 7m/s 정도의 풍속이 되어버려서 풍량은 거의 12입방m/s의 풍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게 문이 열렸을 때는 그거는 주로 화재 초기, 피난시를 생각한다면 화재 초기이죠. 그래서 연기가 문에 도달 안 하는 이런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우리 0.5, 0.7m 가는 풍속을 여시면 된다. 뭐 이런 방향 풍속의 개념은 이 규정 차압 유지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방향 풍속의 크기를 일반 원칙을 유럽 표준에서는 피난문이 열릴 경우 필요 방향 풍속을 0.75m/s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NFPA 92에는 방향 풍속 규정이 없고
하여튼 공기가 화재 구역에 공급되는 순간 속도는 1.02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출입문 열릴 때의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그림처럼 이 연기 구역과 이 거실 안에서 이 피난자가 있는 구역에 이쪽에 공기의 유입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압이 있죠. 스프링클러가 있을 때는 12.5파스칼 이상,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에는 40파스칼 이상 이런 차압 규정과 방염풍속을 복도가 있을 때는 0.5m/s 이상, 그 다음에 복도가 없이 바로 거실일 때는 제형구역에서 이쪽에 거실 쪽으로 0.7m/s 이상의 방염풍속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차압과 이때는 연관이 없다 하는 글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를 이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화재연구소의 연기제어공학 책을 일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방염풍속 0.7m/s 하는 거는 불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연기 배출이 되고 있을 때 이 거실 안에서 옥내에서 이렇게 사람이 피난할 때 여기에 화염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이제 속도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여기서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제어공학 쪽 가서 보면은 차압 기준 비교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국내는 12.5, 40파스칼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거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50파스칼로 그냥 다 규정을 해놨다. 미국에서는 층고가 2.7m, 4.6m, 6.4m일 때 25파스칼, 35파스칼, 45파스칼 이상의 차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 높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정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천정 높이 상관없이 12.5 이상만 유지되면은 되는데, 여기는 또 문 개방 시에도 기준 차압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거가 있는데, 확실한 뜻은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그런데 미국도 NFPA와 SFP 두 군데에서의 기준이 또 다르군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5 내지 10파스칼만 하면 된다. 없을 때는 20 내지 25파스칼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도 돼 있답니다. 미국에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국 안에 보면은 국내에는 연돌 효과, 바람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유럽에서는 연돌 효과, 바람의 영향 등이 고려되어 있다는 얘기고, 미국은 연돌 효과와 바람의 영향 등은 설계자가 별도로 고려해서 적용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니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연돌 효과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화재 안전 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방염풍속의 기준을 각 나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와 유럽과 미국 이 세 군데를 비교했는데, 미국은 방염풍속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앞에 했고, 국내에는 0.5m, 0.7m 하는 규정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소방대용 샤프트에는 2m/s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적정 방염풍속이 얼마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재현설비도 소활동설비인 만큼 소방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은 0.75 하는 요거 규정이
대단히 약하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요걸 초과하는 거를 과풍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가 좀 이상하게 이제 들리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연풍속이라 하는 것이 화재 초기에 연기가 아직 이 피난문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한당의 재연공학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차연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차연은 압력을 높여서 즉 차압으로 복도, 부속실, 계단 등의 연기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방연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차연 조건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연 조건 하는 것은 한 계구부, 한 출입문이 있을 때에 연기로 가득 찬 경우 또는 연기가 일부만 이렇게 채워 내려온 경우에 있어서 그때에 필요한 이 하단의 압력 차압과 하단의 차압과 그때 필요한 이 풍량 극기 되는 양을 가지고 차연의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완전 혼합되는 A의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구한 것보다가 차압이 커야 된다. 또 두 층인 경우 두 개의 층으로 될 때는 그러니까 B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하다. 이런 공식을 유도해 놓고 압력을 유도해 놓고 또 그때의 풍량을 필요한 풍량을 완전 혼합의 경우는 이러하다. 두 층으로 성층화된 경우에는 각각을 구해서 이렇게 더한다 하는 걸로 있고 한 예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하나 보면은 화재실, 복도, 부속실이 있는데 부속실과 이 복도 사이에 여기에 차연 조건을 구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복도에 130도씨인 연기가 있다. 완전 혼합 상태이다. 이 출입문 폭은 0.9 높이 2m짜리이다. 부속실 공기는 20도씨이다. 그래서 이때 연기를 이렇게 부속실로 나오지 않게 방연할 수 있는 차연의 조건을 계산하라. 계구계수, 즉 유량계수는 0.7이다 해가지고서 그것을 차압을 그렇게 구하니까 6.44 파스칼이다. 이 온도가 130도만 올라가도 6.44 파스칼이나 나오네요. 그리고 이때 유량은 이 130도 올라갔을 때 유량이 3.8kg 세크다. 이거를 이게 밀도가 1.2 되지요. 비중량을 가지고 나누는데도 하여튼 3.34 CMS의 풍량이 필요하다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이런 차연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30도와 20도 차이에 이렇게 3일방메다퍼세크가 넘는 풍량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방연풍속이 거실 화재의 유입 공기의 풍속인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실 화재의 연기 발생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34부에 있는 기출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서방기술사 32회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바닥 면적이 400평방미터, 실내에 둘레가 12m 되는, 그러니까 3m,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것이 석유통이 놓여 있다. 이 둘레가 12m인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을 때의 화재 크기로 이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층 값이 Y가 2m 되었다. 천정이 이제 3m인데, 천정이 3m인데 2m로 연기가 내려왔을 때에 이때에 청결층 유지하기 위한 연기를 얼마나 배출해야 될까, 연기 발생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계산을 쭉 해서 보면은 연기 배출량이 14.5 이제 세제곱미터 per sec CMS죠. 이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둘레 12m의 화재에 14.5 입방미터 per sec의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연소되는 면적은 20평방미터 정도는 될 것입니다. 20평방미터를 가지고 유량 14.5로 나눈다면은 이 면적당에, 그러니까 20평방미터 면적에 14.5 입방미터의 공기가 공급된다면은 이때의 공기 유입 풍속이, 공기 들어가는 풍속이 한 0.7m per sec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연 풍속 하는 거가 이 공기 유입 속도, 방연 풍속 0.7m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이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공기 유입 속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재 둘레가 12m이라면은 화재 표면은 한 20평방미터 정도 될 것이어서, 화재 표면에 공급되는 공기 속도가 0.7m per sec 정도로 계산된다는 것이고요. 이 풍속이 외국에서 얘기하는 방연 풍속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재실 출입문에 걷게 되는 바람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공기 유입을, 그 화재에 대한 공기 유입을 해주자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피난 시에는 진짜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방역 풍속 규정 같은 거를 미국처럼 없애버리고, 미국은 이게 없다 그랬죠. 없애버리고, 그 계단실에 음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그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로 유입되지 않게 할까. 그쪽에 좀 몰입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지은 오디세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유럽은 0.75m per sec, 프랑스는 0.5 내지 1m sec,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은 0.5 내지 0.7, 미국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단지 화염에 대한 유입 공기의 속도를 1m per sec 이내가 되도록 이걸 설계를 해라. 유입 공기, 거실제한 유입 공기 설계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 얘기가 있다. 우리도 이걸 참고해서 그 화재실, 부속실에서 화재실로 들어가는 그 개구부, 그러니까 출입문의 방향 풍속은 뭐 신경 쓸 거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가면은 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극기電파에서 나오는 바람이 방향 풍속에 영향을 주니까 뭐가 좀 그거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건 사소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아까 얘기하던 계단실로 연기가 들어가는 거, 계단실에 음압 걸리는 거를 방지를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71보에서 말한 바 있는 지혜인 오디세이 제122쪽을 가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방향 풍속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은 제47보에서 김상욱 씨의 글 속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지요. 이런 부분이 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삭제되고 꿀뚝 효과 고려하는 등 좀 합리적인 것이 반영될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소방대용 샤프트에는 아까 2m/s도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뭐 2.46m/s 소방대용 샤프트에는 이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기電파가 이거보다가 소위 2.2루베/s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도 과풍량이라고 엄살을 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다음 이 방음 풍량에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재 경보가 발령되고 피난이 시작되면 순차적으로 피난 계획이 실행되는 건물에서도 최소한 2개 층에서는 동시 피난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상 개방문의 수는 적어도 건물의 전체 층수 20층까지는 2개소, 21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3개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얘기에 좀 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떻게 이게 21층 이상은 3개소가 합리적일까요? 화재 경보가 울고 하면은 이래저래 소문이 나서 온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텐데 3개소가 주는 택도 없지 않겠습니까? 21층 이상은 뭐가 30층, 40층, 50층 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층 제한만 해야지 비화재층에 왜 극기를 한다고 하느냐, 그걸 빨리 없애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뒷페이지로 가보니 누설풍량과 함께 방염풍량은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의 계단실 문으로 나가게 된다. 즉 이 부속실에 공급된 바람이 이 피난층 계단실 문으로 나갈 풍량이 있는데 그걸 합하여 출입문 2개소 방염풍량만 고려하면 풍량이 충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실 피난층의 그 계단실 출입문 외부로 열리는 출입문 같은데요. 거기로 나가는 풍량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계단실 압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지, 계단실에는 꿀뚝 효과가 있을 것, 거기에 꿀뚝 효과를 없애야만이 화재실에 연령기가 계단실로 유입되지 않을 것인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연풍량이 소방대 활동용 방연풍량, 즉 풍속 2.5m/s 이상 대풍량이 필요한데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 대책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재연이 빨리 부속실 재연에서 벗어나서 계단실 극기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계단실이 꿀떡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부속실 재연은 계단실을 꿀떡으로 만들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오늘 얘기들이 온통 재연 오디세이와 합의되는 좋은 말은 거의 못한 것 같아 저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좋은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